땡볕에서 그렇게 해봐야 무용지물이다, 민폐이지 않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 이 제품. 안녕하세요, K손입니다. 원래 정말 핫했던 미올 에어컨,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전히 덥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미올 에어컨을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제품이 왜 핫했냐, 가격이 엄청 착했습니다. 저희가 살 때는 고작 10만원대,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20만원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사실 다른 이제 타 제품들에 비해서 여전히 싼 편이죠. 그래서 지금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직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사용 리뷰입니다. 이 앞전에 한번 이제 개봉하고 처음 이제 테스트용 영상 하나 올리긴 했지만, 실사용 리뷰. 우선 그 미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K1, K1 맥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형 모델. 그 다음에 K2, K2 맥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신형 모델입니다. 조금 달라요. 이제 K1 라인업은 이제 엉덩이 쪽에 뒤에 이제 배기 되는 그 관이 하나 달려 있고, 본체에서 바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K2 라인업은 엉덩이 쪽에도 뺄 수 있지만 주둥이 쪽에도 연결해서 이렇게 관을 빼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도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K1 라인업 중에서도 K1이거든요. 저희는 소비 전력이 330W입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K2, K2 맥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캠핑을 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순간 전력은 좀 뭐 올라간다는 그런 테스트도 본 것 같은데, 저희는 캠핑장에서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혹시 어떨려나 싶어서 뭐 밥솥을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에어컨도 끄고 밥솥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뭐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캠핑장에서 또 보고 둥치 큰 거 막 꽂아가지고 에어컨 돌리면, 어떤 캠핑장에서는 이런 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잘 설명해서 뭐 이렇게 쓰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캠핑장에 확인해 보면 되죠. 캠핑장, 그죠. 저희도 캠핑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력이 330W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구입하고 처음 개봉기하고 테스트 영상을 올렸을 때 시원하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할 때 보면 이 조그만한 파워 텐트 안에 들고 들어가서 구동을 했을 때였는데, 막 댓글에 보면 이제 막 땡볕에서 그렇게 해봐야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요건에서 사용을 해봤죠. 완전 한낮 폭염 땡볕에서 뭐 타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텐트 안에 사용도 해봤고, 자기 전에 또 사용해보기도 했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해봤거든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한낮에 땡볕에서 구동을 하면 살겠나? 진짜. 살겠지? 바로 앞에 가야 살겠네. 진짜 바로 앞에 가야 좀 시원하고요. 좀 공간이 넓은 텐트일 경우에는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햇빛이 너무 세게 내리쬐기 때문에 안에 뭐 엄청 찜질방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에어컨 한 대로 돌린다, 조금 이제 안에 통째로 시원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폭염일 때. 자, 그런데 밤에 이제 해가 넘어가고 여름이라도 밤에는 조금 그래도 뜨거운 햇볕은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튼다. 시원합니다. 네. 춥지? 추워요. 진짜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새벽에는 이제 자다가 추워가지고 끈 적도 많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보통 보면 되게 꿉꿉하고 습하고 이렇잖아요. 밤에 잘 때도 막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꿉꿉하고 습한데, 요런 거 깔끔하게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으로서의 어떤 효용을 발휘하냐 이렇게 따지면 발휘합니다. 확실하게 찬바람이 나오고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제품 만약에 이제 사용하다가 어떻게 고장났다 또 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하고 있고요. 선주님은? 이제 에어컨 없이는 안 되겠지. 그치? 한번 그렇게 사용하니까 없이 안 되겠지? 진짜. 네. 한낮에는 사실 좀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저녁 해 넘어가면 에어컨의 성능이 상당한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녁에만큼은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소음 문제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소음이 확실히 있는 편이긴 해요.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강, 중, 약으로 나눠지는데 약으로 틀어놓으면 소음이 조금 그런 대로 있는 선풍기 정도의 어떤 소음이라고 보면 되고요. 강을 틀면 조금 더 소리는 크긴 합니다. 근데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소음이 문제겠어요? 그 공업용 선풍기보다 소리는 작은 것 같은데. 그렇지. 공업용 선풍기보다는 소리 작아요. 사실 많이 신경 쓸 것도 같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 시원함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 소음이 그렇게 밉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앞전에 그거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소리는 좀 들리지 않나? 그렇지. 소리는 좀 이제 영상에서도 보면 실제 소음이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소음은 강입니다. 강. 온도계를 안 들고 왔네. 와, 살겠다. 가장 세게 들었을 때 소음. 예,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 캠핑장에서 쓰면 옆집에 좀 민폐이지 않냐, 소음이 이렇게 나면. 저희가 실제 사용할 때 옆집에 소음이 전달된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았어요. 물론 저희가 갔던 캠핑장은 라인 하나 꺼져 있는 다닥다닥 붙은 곳은 아니었어요. 약간씩 간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숲속에 보면 이렇게 풀벌레 소리도 있고 약간 물소리도 나고 약간의 외부 소음이 있잖아요. 그 소음에 그냥 묻혀가지고 밖에서 안에서 에어컨을 틀었니 말았니 이런 소음이 안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라인 하나 딱 그어져가지고 바로 옆에 텐트 치고, 그리고 그 캠핑장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그런 캠핑장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면 들릴 수 있습니다. 라인 하나 꺼져 있는 그런 캠핑장 아니고는 이렇게 옆집에 약간 신경을 쓰이게끔 할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번 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외부에서 소리 들릴까 걱정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동을 시켜놓고 밖에서 하는 이렇게 소리 들어봤거든요. 그냥 바깥에 이런 그런 소리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희가 쓰는 K1 같은 경우에는 텐트 안으로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텐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 거고, 이제 K2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조금 더 외부로 소음이 좀 전달되겠죠. 에어컨 자체를 밖으로 빼는 거니까. 근데 K2는 그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뒤쪽을 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있는 데라면 K2 제품이면 안으로 넣고 이렇게 쓰고, 조금 간격이 많이 띄워져 있고 좀 그런 공간에는 밖에다 내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불량률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양품으로 구입을 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동작을 초기 불량도 많았고, 초기 그다음에 불량. 30도 이상 고온에서 가동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 전혀 안 나온다고. 실제로 만듦새라든지 이런 게 되게 허술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분량은 상당히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량이 많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이게 대부분 이제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분량이 생기면 좀 약간 피곤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핫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올릴 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를 올려가지고 많이 확산돼가지고 많이들 구입하고 분량에 대한 이런 좀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겪으셨나 보던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노?
수리를 해주지는 못할 거고 그냥 환불해 주는 건가? 보통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품 처리? 반품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와서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캠핑장 가서 사용해보고 그때 하면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집에서 받자마자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올해 히트 쳐가지고 내년에 또 신제품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려나? 좀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면 좀 비쌀 겁니다,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뭐 K1, K2도 괜찮다고 봐요. K1 샀을 때 처음에는 좀 K2에 대한 K2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뒤쪽에 호수를 그건 앞뒤로 두 개를 앞뒤로 걸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에어컨을 텐트 밖으로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오는 바람 세기 자체가 엄청 세지 않기 때문에 이 호수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잘 공급될까 이런 좀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K2 버전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K1도 만족합니다. 그냥 안으로 넣고 이렇게 쓰는 것도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저녁 풀로 가동해서 이제 에어컨에 물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 쭉 받아 보니까 한 1리터, 막 1.5리터 밤새 그냥 강으로 막 빵빵하게 들었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호수가 조금 더 길면 좋겠는데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제 캠핑장에 들고 갈 때 사이즈 자체가 좀 크니까 좀 한 자리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소음도 감수하고 그래도 이 성능 그냥 누리고 싶은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상당히 잘 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들고 가다가 탁 떨어뜨려 가지고 파손이 돼 가지고 망가졌다 그러면 저는 재구매합니다. 갈 때 미안이 돼요 진짜. 출발할 때 오늘 어쩌지 이게 아니라 에어컨이 있으니까 낮에만 좀 덥고 밤에는 이거 틀면 괜찮을 거야 이런 좀 의지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자,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고 여전히 폭염 수준의 더위인데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하게 캠핑 이어가시고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